미국 시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은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엇갈린 표정을 지은 채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들 주목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고용 지표가 좀 계속되는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이 나온 것이 시장의 호재로 인식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리는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쉬는 모습이었죠. 그렇다고 뭐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0.01%니까 거의 그냥 보합 수준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와 S&P 500은 소폭 다우지수 한 0.4% 올랐는데 이 정도가 오늘 시장의 흐름이 되겠고요. 금값은 이틀 만에 다시 1,900달러 위에서 주로 거래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 개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경제활동 재개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산업재라든가 소재주 이런 것들이 오늘 다시 시장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오늘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대표적인 것은 역시 보잉이 되겠는데 보잉은 이제 아시다시피 다우 30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기도 한데요. 보잉은 3.8%나 올라갔습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결국 요즘 계속 말씀드렸던 항공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행을 많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2년 동안 거의 737 맥스가 두 번이나 큰 사고 나오면서 생산도 중지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딜리버리가 잘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부터 한 3, 4년 동안 수백 대 비행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잉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카니발 오늘 또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위 이런 크루즈 선사들이 지금 52주 최고가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도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항공주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알래스카 항공을 보여드리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소위 국제선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뉴욕이라든가 LA, 샌프란시스코 항공은 그러니까 공항 쪽은 여전히 이용객 수가 작년에 비해 형편없는 재작년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유독 공항이 붐비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마이애미 그리고 그 알래스카의 주요 도시들에 지금 붐비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알래스카 항공 같은 건 특화된 항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1%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경기 민감 섹터의 로테이션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빅5, 빅테크 주식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도전하다가 결국은 0.7%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1.2% 오늘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 상승을 주도했다. 그런데 그 주된 상승 재료가 오늘은 아무래도 고용 지표였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면 매주 목요일 날 밤에 나오거든요. 오늘 발표됐는데 전망은 42만 5천 건이었는데요. 40만 6천 건이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똑같은 타이틀이 달리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 이제 30만 명 수준으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언젠가는 팬데믹 이전은 20만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발리더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것은 백신도 적절히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맞았다는 소식을 잠시 전에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경제활동도 재개되고 경제활동 재개되니까 여기저기서 경제활동 재개하니까 이제 채용 시장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참여하면서 새로 잡으려는 사람도 다시 늘어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 고용 시장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팬데믹 이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소위 수개월 동안 고용 시장의 참여 인구가 증가할 것 이런 것이 결국은 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금리는 상승하는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으나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인플레에 대한 해지에 대한 개념이죠. 금값은 오늘 조금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상품까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시황 판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내려봤고요. 특징주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할 소식을 전한 이후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호실적을 전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주가는 뭐 몇 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까요? 정확한 표현은 같습니다. 숨고르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상당히 긍정적 실적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분기는 진짜 슈퍼 깜짝 실적에 비하면 뭐 이 정도 깜짝 실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는 있을 텐데요. 어떤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7일 만에 조정을 보여줬고요. 소위 이번에 주식 분할 발표한 이후에는 4일 만에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리뷰 이런 발표가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의 리뷰가 나오는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700달러를 750달러를 비롯해서 14곳의 투자 의견의 리뷰가 나왔는데요.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14곳이 모두 목표 주가를 올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크레이그 헬런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도 올려놨고요. 세세하게 올린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제대로 올린 건 한 곳이고 기존에 뭐 전부 다 매수 의견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시간 외에서 장 마감하고 나서 잠시 전에 실적 나온 거 뭐 큼지막한 거 2개만 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alesforce.com입니다. Salesforce.com은 이제 작년에 어제도 잠시 다우지수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다우 30에 포함된 주식인데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전망은 0.88달러였는데요. 발표는 1.21달러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도 58.9억인데 59.6억이었는데 이 정도는 늘상 있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Salesforce.com은 그동안에 제가 꾸준히 이 회사를 한 5, 6년 동안 보면 거의 대부분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극히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어닝 가이던스를 상향했고 이거는 2분기뿐만 아니라 연간 이익 전망은 아주 강한 자신감을 비력하면서 장기 목표까지 제시한다 아주 그냥 장밋빛을 얘기하고 확신감 넘치는 그런 워딩으로 포함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간에서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는데 시간에서 오늘 5%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도 주당 이익이 2.34달러인데 2.75달러로 발표됐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시간에서는 오늘 약보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한 2가지 기업 확인해 봤고요. 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당 부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강보합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간밤 주목할 만한 흐름을 보였던 특징주들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 있었습니다. 포드가 요즘 한마디로 저가주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네. 절대 가격이 올라봤자 14달러 이렇게 오늘 올라가고 물론 52주 최고가는 맞는데요. 포드가 이번 주 들어서 S&P 500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으로 아마 오늘 거래가 웬만큼 이상하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기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RBC라는 곳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13달러에서 17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월부터 12월부터 포드를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딱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포드 물론 F150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7만 대네, 8만 대네, 10만 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제가 방송할 때 처음 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작년 12월로 한번 돌아가오십시오. 여러분들 약간 뒤로 백해서 보신다 그러면 그때는 테슬라가 800% 올라가고 이런 GM이나 포드가 불과 25%, 30%밖에 안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랬었죠. 그게 시장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약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진짜 경기가 좋아질 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전히 저도 좋아하지만 테슬라는 성장의 개념이고 이거는 경기 민감이라서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F150 진짜 대단한 차고 전 세계에서 인기 있고 우리나라도 엄청 인기 있지만 이거 하나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전체적인 섹터의 로테이션에 대표성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오늘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디즈니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한번 저희도 보여드렸고 제가 그 남녀가 키스하는 사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억나요.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장 계획을 제한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드리밍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6월 15일부터 이제 지역에 대한 지역
아웃 오브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타주 사람들도 지금 입장을 바뀌어야 되면서 이제 전면 오픈의 길로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최근 들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꾸준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갖고 계시면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RBC 캐피탈에서 매수 견하면서 $170로 올라가면서 모처럼 주가 아주 크게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징주들까지 여러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를 저희한테 한 가지 소개를 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Back to Normal Index라고 불리는 건데 네.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을 못 해봤었어요. 네네. 근데 어저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해드리면 CNN과 무디스가 같이 개발한 지수가 되겠고요. 그 개념은 팬데믹 이전을 기본으로 보면 그걸 얼마만큼 100%까지 회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표와 주 단위의 지수를 같이 45개로 만든 건데요. 바로 그 지수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보면 이건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데 지난 주말 기준 보면 90%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90%까지는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딱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그럼 주별 현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주별로 보면 크게 보면 그림을 딱 보시면 진하게 나온 쪽 있죠. 진하게 나온 쪽이 좋은 거고요. 흐릿하게 나온 것이 안 좋은 것이라 보이는 거예요. 안 좋다기보다는 회복세가 좀 더딘 것이라 보여져야 되는데 딱 느낌 보시면 오른쪽 아래 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플로리다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딱 100이 찍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다는 뭐 상징적인 도시 아닙니까? 디즈니도 있고요. 예, 뭐 있고 뭐 여행 가시면 키웨스트 가든 뭐 꽤 많이 있잖아요. 네네. 딱 거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100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작지만 오클라호마랑 사우스다코타가 103이 나오고 있고요. 웨스트 버지니아도 1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다호는 100인데 이런 거는 뭐 그 상징적인보다는 뭐 그저 특화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어디냐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흐릿하게 나온 것이 오른쪽 위에요. 그게 바로 뉴욕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 지금 79로 50개 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낮은 쪽에 하나가 캘리포니아가 88이 낮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두 개를 주목하냐면 이 두 개가 캘리포니아,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시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기업이 큰 나라, 큰 주 아닙니까? 예를 네. 들어서 캘리포니아가 어느 정도 큰지를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GDP라는 걸 우리가 그 한 국가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잖아요. 네. 캐나다의 GDP가 캘리포니아의 GDP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캘리포니아가 엄청 큰 곳일 때 캘리포니아가 88, 뉴욕이 79란 것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회복될 여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 여전히 시장의 경기 회복이 많이 되고 있고 된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포텐이 많이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추가적인 보면 고용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일자리 포스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공항 이용객도 지금 2021년이 2019년의 수준을 거의 따라잡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일상이 얼마나 정상화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그 흐름에 맞는 섹터나 종목들을 선정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들도 함께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 판단 오늘도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